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이제 잘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빵빵 틀어진 극장에 가는 게 꺼려지는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번 여름에 극장에 굳이 안 가더라도 오싹한 아주 소름이 쫙 끼치는 공포극 한 편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포극의 제목은 미저리 윤미향입니다. 여러분, 캐시 베이츠가 나왔던 그 미저리란 영화 기억하시죠? 그냥 정말 미저리 같은 그 간호사가 사람을 막 죽이고 너무너무 저도 무서워서 소리만 벅벅 지르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그 미저리의 주인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지 못하게 소리를 지를 정도의 그 이상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손미향 씨의 그 죽음에 윤미향이 마지막 통화자였다는 거, 그거 자체로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손미향 씨를 어떻게 교사를 해서 돈 세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손미향 씨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이런 과정,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죽음의 열 몇 시간 동안 윤미향이 벌였던 행각입니다. 자기가 안기고 나서 불안하니까 보좌관을 그 파주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통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문을 따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윤미향은 아마 시시각각으로 그 보좌관한테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마치 이 끈끈한 자매회, 그 다음에 나를 너무나 챙겨주시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나의 충직한 하녀였던 이 손영미 소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렸다가, 그때는 이미 윤미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 보좌관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전화했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윤미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그날 손영미 소장과의 아주 아름다운 추억, 얼마나 그분이 헌신적이었는지 이러면서 그런 글을 올렸다가 순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애통한, 그렇게 슬펐을 윤미향은 현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자매에 운운한다면 당연히 현장에 뛰어갔을 겁니다. 근데 집에서 일종의 복동 할매와 추억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손영미 소장님도 저 좋은 데 가서 우리 만나 하면서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비극의 대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이 점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죽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 먹을 게 없는가? 이러면서 감성팔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마치 비극에 무슨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는 사람처럼 딱 상복을 입고 와서 마포 쉼터라는 무대에 쓴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은 일종의 극장 정치를 했지요. 참 정치적인 이 습득이 참 빠릅니다. 윤미향이. 어디가 나의 무대고, 나의 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관객들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윤미향은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결식은 그런 점에서 윤미향이가 만든 이 감성팔이 영화의 일종의 하이라이트였던 거죠. 이 연결식에 이 손영미 소장을 죽게 만들었다고 윤미향이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 그 다음에 언론인들, 기자들은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그런 파렴치를 보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런 윤미향의 이 심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범죄 스릴러에서 많이 봤던 범인들의 심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무관한, 나는
저 사람의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스스로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도 윤미향이고, 또한 손영미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전화를 받은 것도 아마 윤미향일 겁니다. 윤미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미향은 모른 척 했습니다. 왜 모른 척하고 슬픔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미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이른바 NL계, 즉 우리나라 좌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습게도요,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만은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좌파들은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돈을 먹어도 이거는 조직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돈이고, 또 자기가 받은 돈으로 자기 동생의 전세 자금을 1억을 보내준 한명숙이조차도 성경책을 끼고 딱 나서는 겁니다. 왜? 윤미향이, 안희정이, 한명숙이, 이런 모든 좌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는 우리 운동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난 특별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운동권의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참 여러 사람 잡는 거죠. 이번에 윤미향이가 잡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할머님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까? 신미자 할머님,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 그 많은 할머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격 살인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영미 소장을 정말 80만 원 주고서 14년을 부려먹었던 그 사람을 마지막 벼랑 끝에 세워서 탁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미향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모두 끝났어, 이렇게 웃겠죠. 그러고 나서 손영미 소장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글을 SNS에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모사를 절절하게 눈물 없으면은 못 읽게 그렇게 써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악마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선민의식 속에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또알이 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제가 여러 운동권들을 봤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에 운동권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뛰어난 학생들이 운동권에 몸을 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재능이 있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선방공이 되기도 하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참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의 미래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점에서 저들의 꿈과 저들의 능력이 피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이라든가 뭐 그 가짜는 조국이라든가 뭐 최강욱이라든가 이른바 이 사이비 운동권들을 보면은 지금의 운동권들은 삼류, 사류인 겁니다. 즉, 그 옛날에 진짜 운동권들은 선민의식, 나만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삼류, 사류들은 나만은 특별하다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 그 밑에 삼류, 말하자면 열등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 열등감은 어디서 올까요? 제도권으로 들어가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모자랐던 겁니다. 고민정이도 그렇고 윤미향이도 그렇고 윤미향이 남편 김삼석이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모자랐던 겁니다. 뭐 학벌도 별로였고요. 그 옛날에 운동권들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그 우수한 학교에서도 아주 톱의 그런 성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성취를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또 그들이 읽었던 책의 이 수지라는 것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윤미향이나 뭐 최강욱이나 또 김삼석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척박한 지적인 토양,
그러면서도 그 능력, 나는 인류 변호사가 될 수 없고 판사도 될 수 없어.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바로 운동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내가 삼류인 내가 인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C급이었지만은 여기에서는 A급 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올해의 나비학 특집 베스트셀러 미저리 윤미향입니다. 자, 윤미향이라는 가네버 방판했던 여자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인 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손영민 씨를 벼랑끝에서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좌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선민의식과 그 밑에 또아리진 삼류, 사류 좌파들의 일종의 열등감의 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저리에서도 보셨죠? 그 간호사인 캐시 베이츠가 얼마나 많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무서운 사람인지를. 바로 그겁니다. 좌파들은 못났습니다. 그 못남을 바로 이런 식으로 똘똘똘똘 감싸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윤미향처럼, 미저리처럼 말입니다. 월요일 날 11시에 여학대첩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